예, 안녕하세요. 저 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텍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저희 뭐 연구 위주로 강의를 할 텐데 약간 저희 포스텍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주제는 저희가 좀 지금 아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막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 메타 물질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투명망도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그거 이제 잘 모르는데 최근에 그 뉴스 보면은 메타버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메타가 뭔지 그런 것만 오늘 알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막 그런 과학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게 정말 실현될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점점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본인들이 꿈꾸는 막 미래가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뭐 아이언맨, 뭐 마블, 해리포터 등등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은 꿈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학과 이런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잠깐 하면은, 제가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떤 잡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각 분야별로 100명의 뭐 리더라고 해서 뽑았는데, 여기 이제 저도 대부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 저 이름이 있고, 아마 여기 포항공대 출신 요 작가분도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우리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아이유. 저는 아이유 빼고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요런 사람이랑 하여튼 비슷한 위치에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바이오, 시스템 생명공학부, IT공학과, 인공지능대학원 뭐 이런 데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공대만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저희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이제 나중에 입학하고 뭐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은 학문 간의 경계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제가 여기 우리 포항공대 초대 총장님의 호인 무은재 석좌교수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무은재라는 의미가 저도 잘 몰랐는데 뭐 학문 간의 경계가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정말 학과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매 그 학부생 300명 정도 뽑다 보니까 다들 되게 친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 상담할 때 주로 이제 막 연애 상담도 많이 하러 오고요. 별의별 일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부 기계과에만 300명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포항공대는 전부 다 학생이 300명이고요. 하여간 그런 이제 상태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 물질입니다. 근데 메타 물질인데 이게 뭐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뭐 광학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렌즈, 레이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하려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한 35명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대학원 친구들입니다. 메타물질을 하기 전에 그냥 좀 일반적인 우리 과학과 기술,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역사책에서 보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인류,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맨손으로 이제 사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사냥에 성공할 때도 있고 하여튼 뭐 힘들게 이제 먹고 살았는데, 우연찮게 이런 돌을 무기로 쓴 거예요. 돌로 이제 사냥을 하니까 훨씬 더 이 동물을 잡기가 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돌을 쓰니까 굉장히 좋구나.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이렇게 이런 뭉툭한 돌보다 뾰족한 돌을 썼더니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냥하기가 쉽고 더 죽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돌을 뾰족하게 사용했더니 굉장히 사냥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몸통한 돌이 있더라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뭐 갈든지 부셔서 만들든지, 그러다가 이렇게 손에 고리를 걸어서 편하게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이라는 재료를 발견하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돌을 쓰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패권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이 청동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인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구글에. 근데 우연치 않게 이런 재료를 발견하고서는 이게 구리라는 어떤 재료와 주석이라는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 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튼튼하고. 그래서 돌을 쓰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패권을 또 차지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철을 쓰는 사람들, 철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청동보다 세고 좋으니까 철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패권을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들고 이런 재련하는 방법. 우리 이 철이라는 건 지금도 쓰고 있고, 우리 포스텍이랑 같이 있는 포스코도 이 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모양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속 알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이제 옛날에 있는 선사시대 인류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은 여기 나온 슬라이드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공학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어떤 엔진,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이런 기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류의 삶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우리 이제 낮과 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제 여기 3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뭐 전자공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핸드폰, 또 뭐 그런 전자기기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는 우리 지금 살 수가 없죠. 하여간 우리는 이 정보통신의 시대, IT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의 발견과 그것의 어떤 활용, 물론 기계공학, 전기공학, 뭐 전자공학, 뭐 제가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 다른 화학공학도 있고, 뭐 토목공학도 있고 하지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의 시대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사실 아직 뭔지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뭐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이죠. 한 2년, 3년 전에 우리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많이 이슈가 돼서 다 모든 데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이런 바이러스, 면역, 진단, 이런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또 뉴스 보면은 환경이 파괴되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뭐 2배 크기만한 또 빙산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그럼 이 정말 환경이 괜찮은 건지, 환경공학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한 50년, 100년 지나고 나서 역사를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때 4차 산업혁명이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자공학을 대신해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 이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게 아니라 광학 기술로 그런 거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학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과학이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기술이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해서 어느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대략 이게 한 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대략.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막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얘기하지만 그게 몇십 년 전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여기는 엔지니어링, 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더디게 하다가 한 100개 중에 한 5개 미만이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스루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떤 계기입니다. 이 계기가 뭐 노벨상이 될 수도 있고, 옛날로 치면은 핵폭탄이 이제 잘 활용이 되던 이유가 전쟁 때문이었죠. 전쟁도 이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고, 또 뭐 대공황, 석유 파동, 지금으로 치면은 코로나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없애고 싶어 하니까 모든 노력과 기술들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내년 뭐 좀 지나면 그런 백신들도 잘 나와서 우리가 그런 걸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과학이 기술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할 거는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혹은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거랑 이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포토닉스 혹은 뭐 나노 테크놀로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노가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은 사실 아직은 대부분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그래서 나노 사이언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요 테크놀로지에 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 나노로 인해서 굉장히 윤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노 때문에 막 우리 삶이 되게 편하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노자가 들어간 거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의 뒤에 보면은 성분에 뭐 나노 파티클들이 있어요. 나노 파티클들이 햇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우리 선크림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우리 요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공기청정기, 뭐 나노 입자, 비말, 에어로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 있지만 아직 우리 전자공학, 핸드폰 이런 것처럼 이 나노가 아직은 요 테크놀로지는 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언티픽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현재는 이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는 거는 이런 게 된다. 그럼 이런 게 된다는 거를 과학자가 보이면 이제 기업이 함께 하면서 아주 싸게 모든 기술을 원활하게 이제 공급하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꾸던 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건 만화, 아마 여기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드래곤볼 일본 만화인데 이런 에네르기파, 그래서 이런 파동이 이렇게 에너지가 돼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 스카우터라고 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AR 글래스랑 되게 비슷해요.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에너지나 상대방의 전투력 이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 안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밖을 볼 수 있는 안경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AR 글래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딱 안경 쓰고 있으면은 이제 지도, 핸드폰에서 구글 지도 필 필요도 없이 그냥 저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맛집이 어디가 있고 평점이 몇 점이고 인기 있는 메뉴는 뭐고 리뷰가 딱딱딱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또 여기 잘하는 해리포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투명망토 클로킹 기술, 타임머신,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꿈꿔왔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게 광학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빛을 다루는 어떤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뭐 옵틱스 혹은 포톤, 그 알갱이 포톤이라고 그래서 일렉트론과 대비되는 우리 용어를 써서 포토닉스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빛을 다루는 모든 학문이고요. 빛의 생성, 방출, 뭐 레이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TV, 디스플레이, 뭐 전달, 측정하는 센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토닉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다 이 포토닉스 분야에서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은 이 파란색 LED의 어떤 상용화 공로. 대부분 노벨상은 사실은 다 굉장히 펀더멘탈한 거에서 받는데 이 LED만 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은 이제 초고해상도 현미경.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모양이 생기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바이러스의 크기가 50에서 한 150나노미터 사이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현미경의 어떤 해상도를 굉장히 높인다. 우리가 뭐 휴대폰 사진 찍을 때 화소 얘기, 픽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현미경의 해상도,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럼 이게 광학이라는 게, 포토닉스라는 게 그럼 새로운 거냐, 2014년에 처음 생긴 거냐,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도 이 나노 광학의 성질을 이용했지만 그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기 있는 이 400년대, 서기 400년대에 나온 로마 시대의 이런 라이커거스 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밖에서 빛을 비춰보면은 초록색으로 이제 보여요.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컵이 초록색 빛만 반사를 시켜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투과하는 거고요. 근데 그 빛을 뭐 손전등을 요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초록색이 반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안에다가 이거를 불을 집어넣으면은 바깥으로 얘네들이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현상을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이 컵을 만들 때 유리에다가 무언가를 섞었더니 금 가루를 섞었더니 은 가루를 섞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섞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섞으면 요렇게 되고 이런 것만 알았던 거죠. 다만 왜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럽에 많은 성당에 가보면은 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요런 컬러를 내는 유리가 있어요. 요게 뭐 페인트 칠해놓은 거나 뭐 색칠한 게 아니고 그냥 유리 자체가 그런 색깔을 내는 건데 이 빨주노초판 뭐 색깔을 내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떤 재료를 요렇게 조금 더 잘게 썰어서 넣으면은 뭐 보라색이 되고 조금 크게 썰어서 넣으면은 빨간색이 되고 그러니까 원리를 그러니까 방법만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몇백 년이죠. 지금 2000년 이후가 되면서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루가 바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입자들인데 걔네들을 잘게 잘라서 넣었더니 그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노파티클들이 저런 색깔을 내는 거고 그 색깔을 낸다는 얘기는 나노파티클들이 빛의 어떤 반사, 흡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수식으로 다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그게 원래 있는 현상이었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만 잘 몰랐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나노광학의 원리가 이미 400년대부터 사용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나노광학 중에서도 이 오늘 배울 메타 물질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뛰어넘는, 뭔가를 넘어선, 그러니까 영어로는 beyond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다음 세대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는 잘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좀 찾아보면은 요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콰이어 나무는 우리 알고 있죠.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세콰이어 나무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메타세콰이어, 그러니까 세콰이어의 다음 세대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나무 이름을 줬고요. 또 구글에 좀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메타콘. 그래서 뭐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좀 특이하고 뭐 굉장히 뭐 하여튼 뭐 토핑도 많이 있고 하여튼 특이한 아이스크림이다. 뭐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이는 요 메타버스, 최근에 나오는 메타라는 것과 유니버스, 우주의 어떤 그런 합성어, 그래서 가상현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메타라는 거는 그랬고 메타 물질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재료에 관한 정의입니다. 여기 보이는 골드, 금하고 여기 있는 유리, 쿼츠, 석영은 딱 보면 다르죠. 얘는 비싸고 노란색이고 얘는 뭐 비싸지 않고 이런 투명해요. 왜 그럴까요? 얘네를 가장 잘게 잘라서 계속 가장 작은 단위로 가보면은 얘는 금 원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실리콘 원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얘를 구성하는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의 최종 성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원소, 케미컬 컴포넌트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이 다르게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원소 14번 원소 카본이라도 이렇게 흑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해요. 그 생성 조건에 따라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걔네들의 탄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이 얘는 이렇게 뭐 판상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케미스트리, 화학에 따라서 얘네들의 어떤 성질이 발현이 되는 게 바로 재료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메타물질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정의는 인공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물질이에요. 요거를 좀 더 설명하면은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원자인데, 원래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요게 금 원자들이에요. 금 원자들이 모이면 금의 분자가 되고, 얘네들이 무수히 많게 모이면 이제 그냥 우리가 보는 벌크한 금이라는 재료인데, 만약에 요 동그라미 하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이한 뭐 두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고로 치면은 가장 작은 네모난 블럭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기이한 성질이 나오면은 우리가 메타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광학, 빛의 가시광선 이런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가 뭐 100나노, 수백 나노미터이고 빛의 파장이 있을 거니까 걔네보다 작으면 이게 사실 재료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연금술로 우리가 없는 재료를 막 합성해내는 건 아니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다르게 해서, 레고 블럭은 모양이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블럭을 가지고 어떤 모양,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제 새로운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게 모든 파동성을 가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소리, 지진파, 뭐 역학파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이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자기학에서만 보면은 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광학이죠. 그래서 요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 선을 그어 보면은 우리 요 각도 n1 사인 세타는 n2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재료가 바뀌면 굴절률이 바뀌고 재료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굴절을 넘어서서 이제 크리티컬 앵글,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죠.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특정한 각도가 넘어서면은 이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반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물 속에서 하늘을 보면은 막 어둡게 보이고 하는 게 바로 이 전반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사도 마찬가지로 스넬의 법칙으로 우리가 다 증명하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굴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의 굴절률이라고 그래서 굴절이 이제 빨대를 여기 물에다 꽂으면은 이렇게 휘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스넬의 법칙에서 배우질 못했어요. 스넬의 법칙은 입사면이 여기고 입사각이 여기면 굴절각은 오른쪽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휘면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주장한 게 1960년대에 있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수식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 왜?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써볼게요. n1 사인 세타는 n2 사인 세타인데 삼각함수에서 세타가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게 없어서 분명히 이렇게 휘게 하는 재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 40년간 그게 이제 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재료를. 그래서 자연계에는 그런 게 그런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굴절률이 음수가 되는 그런 재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한 게 2000년이에요. 그래서 음의 굴절률이라는 현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투명망토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물질이 이제 알려진 거죠.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굴절률을 이렇게 아주 높게 할 수도 있고요. 굴절률이 높아지면은 빛을 느리게 가게 할 수 있고, 또 굴절률이 0이 되면 빛을 아주 빠르게 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어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이제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현재는 뭐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바탕으로 메타물질이 잘 알려졌고요. 요거는 이제 가짜로 만든 그림인데, 요런 현상이 이제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다 구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은 이제 현상을 알았어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노미터 크기,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굵기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은 한 10의 5승배, 10의 6승배, 만배, 10만 배 작은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원자의 크기, 분자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거죠.
원자의 크기가 한 뭐 0.1나노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나노미터 크기의 어떤 구조체 재료를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제 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집을 짓거나 혹은 뭐 조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정으로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이렇게 최종 구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고 그래서 탑 다운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시멘트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요거는 작은 데서부터 크게 가는 거, 바텀업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건축이나 어떤 예술을 예로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큰 걸 잘라서 만들고 구멍 뚫어서 만들고 하는 거는 요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이 이제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크기지만 이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공 기술들이 다 이제 현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온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깎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공 툴들이 있고요. 또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합성이라고 해요. 분자들을 합성해서 원자들을 합성해서 어떤 일정한 모양을 만들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 기술들, 생산 기술들이 지난 한 3, 40년간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그런 만드는 기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메타물질의 어떤 투명망토, 또 음해굴절률, 나노레이저, 또 홀로그램, 또 아까 현미경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현미경,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에 동그란 불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알기가 좀 쉽지 않죠. 자동차는 쌍라이트고 오토바이는 이제 하나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잘 안 보여요. 너무 머니까 당연히 그냥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물체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졌어요. X축으로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자동차라는 심증은 가는데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100% 확신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여기 불이 두 개가 있네, 자동차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멀리 있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시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불빛의 어떤 뭐 강하기 차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해상도 문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아주 작은 반대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라고 해볼게요. 아니면은 우리 퀀텀닷 TV라고 요새 광고 나오는데 퀀텀닷이라는 게 색깔을 내요. 빨간색도 내고 초록색도 내는데 걔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의 불빛이 막 섞여서 나오든지 그래서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를 조금 더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요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색깔이 분간이 돼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이렇게 분간이 되는데 가운데서는 조금 여전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도 확실히 여기는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구나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이런 작은 세상에서도 마이크로 나노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어떤 두 사이의 거리를 분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회절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절 한계 때문에 현미경을 좋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200년, 300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현미경 회사들, 카메라 회사들이 그런 연구들을 아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보고 싶은 뭐 바이러스라고 해볼게요. 물체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일 수 있게 어떤 뭐 장치, 현미경이 될 수도 있고 렌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치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잘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현미경 어떤 렌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제 메타물질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작은 요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거로 보는데 전자현미경은 이제 사실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전자현미경은 이제 살아있는 거를 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로 이런 작은 물체를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구멍 3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입니다. 앞에 나온 그런 사진과 똑같은 상황이죠.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일반 렌즈,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메타물질로 만들게 되면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기 있는 이 사라져야 되는 빛들을 이 메타물질 렌즈가 걔네를 이제 잘 포획을 해서 멀리까지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작은 레이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우리 레이저 포인터로 빔을 쏴보면은 대략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밀리미터? 1mm?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작은 레이저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작은 레이저가 있다면은 우리가 내시경이나 뭐 어떤 수술 같은 거 할 때 몸에다가 어떤 카메라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막 수술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만약에 레이저를 넣어서 우리가 그걸 지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레이저의 빔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잡으려다가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서 이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은 크기의 레이저가 나온다면은 바이러스만한 크기를, 이런 것들을 직접 막 지져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레이저 포인터에는, 혹은 모든 레이저에는 이런 발진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진기라고 하는 게 그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빔을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가둬놓고 그 빛이 이제 거울에 계속 반사가 되게 하면서 레이저의 빛의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건 우리 막 화산 폭발하기 직전에 막 부글부글 하는 것처럼 레이저 이제 빛이 이제 흥분을 하면은 계속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어떤 순간에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이저, 우리가 보는 그 불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작게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 회절 한계 때문에 작게 만들면은 그게 이제 빔이 가둬지질 않아요, 빛이. 그래서 빛을 포집하는 어떤 작은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게 불가능했었고, 이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그런 빛을 아까 현미경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아까 말했던 60년대에 이제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믿어지지 않다가 2000년이 들어서면서 이제 실험으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음의 굴절이라는 거를 이제 구현한 실험적인 결과고요. 이 이후로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또 이제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이런 투명 망토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빛이 어떤 물체를 부딪혀서 반사돼서 오는 게 내 눈에 어떤 이미지, 상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기 빛이 튕기고 나와서 내 눈에 요런 네모 모양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네모난 물체 주변에 투명 망토가 있어요. 일단 막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빛이 이렇게 오면은, 빛이 오다가 원래는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요 망토에 의해서 빛이 왼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물을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가다가 얘를 지나서, 여기서는 지나서 원기둥을 때리고 원기둥을 부딪히면 다시 반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내 이미지가 이제 내 눈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앞에는 요 물체가 있는데 분명히 빛은 이 네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기둥에 대한 정보만 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 앞에 이게 있지만 원기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투명망토의 원리고요. 그럼 빛을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핵심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변의 굴절률이라는 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망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옷으로 된 그런 이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굴절률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뭐 새롭게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분명히 물체가 보이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 신기루라는 게 결국 빛이 엉뚱하게 움직이도록 이제 이 어떤 높은 온도 때문에 빛이 좀 왜곡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막에 가면은 이제 모래가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가, 사막은 여기 바닥 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위로 가면서 이제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는데 그 온도 차이가 그냥 일반적인 뭐 도시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급격한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굴절률의 차이가 생기고 빛이 원래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휘는 거예요. 스넬의 법칙으로 휘다가 땅을 부딪히면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요 상이 여기에 맺히면서 나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기루라는 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재료의 성질이 바뀌어서 굴절률이 바뀌어서 빛의 경로가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한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뭐 투명 망토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물체를 숨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수족관이고요. 여기 이제 수족관 안에 물이 있고 고기들이 이제 여기 헤엄을 치고 있고 수조가 있고 여기 풀이 있고 카메라가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빛이 이제 사방팔방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니까 그냥 빛이 그냥 직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서 카메라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간다고 보면은 여기 유리, 여기 수조인데 여기를 만나면서 굴절률이 바뀌어서 요만큼 꺾여요. 그럼 파란색 부분은 또 굴절률이 달라서 꺾여서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거를 무수히 많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뭐 무수히 많으니까 다 그려볼 수는 없고 대략 그려보면은 밖에는 무조건 직선이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 뾰족한 꼭지점은 부딪히면 튕겨 나가요. 그래서 여기로 요 사이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공간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보면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하늘색 육면체 공간, 육각형 공간은 안 보이는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요 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가면 그냥 수초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위로 이제 올라와야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망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굴절률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크로 스케일에서 빛의 경로를 조작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상자를 이용해서 유리 상자를 이용해서 빛이 이렇게 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은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려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눈 대신에 프로젝터로 쐈는데 프로젝터가 이제 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스크린에 맺히는 상이 요 밑에 있는 공간은 고양이의 그림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뒤에 있는 영사가 되고 있는데 고양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빛의 어떤 경로를 왜곡시켜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어떤 이제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좀 더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굴절률을 조작하고 하면은 이제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정말 그 투명망토 기술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나온 그림은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가짜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투명망토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에가 보이고 손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투명망토 얘기를 좀 했고요. 남은 조금 한 15분, 20분 시간 동안 이 광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메타버스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지금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광학 기술이에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분리되는 것들 혹은 이런 간단한 현미경 혹은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쓰던 고전 광학 기술인데 미래의 광학 기술들은 이제 이런 게 될 겁니다.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우리 휴대폰에 사용하고 있는 안면 인식, 홍채 인식 기술, 그다음에 우리 홀로그램, 그래서 수업이나 이렇게 의료 수술할 때 이런 홀로그램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포스텍은 이번 신입생부터 AR, VR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해요.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실험을 못 하니까 교수님이 실험을 하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그 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교육, 이런 또 의료, 회의 이런 데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광학 이제 그런 기술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바로 광학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요새 최근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안경을 쓰면은 회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공간에서
나타나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가 됐어요. 원래 하던 연구들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되니까 이 메타버스 기술들, 원래는 우리가 그냥 가상현실, 증강현실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장현실 을 넘어서서 이게 우리 실제 공간인지 가상의 공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광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공학은 이제 우리가 쓰던 거고, 그래서 이 광학기기를 근데 작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좋아지는 이유는 분명히 크기는 똑같아요. 휴대폰도 똑같고 USB 사이즈도 똑같은데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트랜지스터나 어떤 부품들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작게 만들어도 작동을 잘 해요. 물론 만들긴 어렵지만. 근데 광학기기들은 작게만 만들면 작동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아까 그 회절한계라는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큰 광학기기들을, 광학 요소들을 작게 만들 것인가. 물론 여기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들어가는 이런 휴대폰의 카메라들이 이미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갈망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광학 기술들은 이 스넬의 법칙, 기하광학의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노광학 기술은 요 나노 구조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레고블록, 노란색으로 보이는 레고블록 하나하나가 빛과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파면을 제어한다든지 빛의 세기, 반사, 흡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록 렌즈처럼 생긴 볼록하지 않은데 볼록 렌즈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빔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광학 기술을 이런 나노 구조들로 이제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여기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이 세계 10대 기술로 메타 렌즈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주 작은 광학기기라는 용어인데 그게 바로 메타 렌즈고요. 그 메타 렌즈를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적외선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이 렌즈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볼록하고 두꺼운데 걔를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 얇은 평면에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한 1000분의 1 정도,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두께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도 똑같은 성능이 나오니까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볼록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보면은 이렇게 나노 구조들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어떤 그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 빛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더라. 이런 이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메타 물질을 이용한 그런 방막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에 아까 그 렌즈를 빼버리고 메타 렌즈로 얇은 메타 렌즈를 껴서 적외선 이미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손을 보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손만 보이는데 적외선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혈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상도를 높이면 안에 뭐가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고요. 이렇게 우리 시력 검사라고 해요. 시력 검사를 해보면은 이 우리 메타 물질로 만든 렌즈가 성능이 이만하고 원래 있는 것보다 뭐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구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도 중요하고,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 움직이는 동영상들. 근데 지금의 홀로그램 기술은 이 왼쪽에 있는 좀 조악합니다. 우리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가보면은 놀이동산에 막 이런 알라딘 뭐 이런 신밧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조악해요. 흐릿흐릿하고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멀리서 보면 좀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컴퓨터 그래픽인데 이런 것들처럼 만들려면 그만큼 홀로그램의 해상도가 높아져야 되고 홀로그램을 만드는 그 소자의 크기들이 그만큼 작아져야 돼요.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처럼 이상한 나노블록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쏴보면, 아니면 휴대폰으로 빛을 비춰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인슈타인 여기 MC 스퀘어 공식이 홀로그램 이미지로 공간상에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에 여기에 닿은 빛은 어떤 위치에 점을 맺히고 그런 걸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수준에서 빛의 경로나 빛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실험실에 있는 어떤 그 방금 그 아인슈타인 홀로그램 장치인데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홀로그램 아인슈타인 얼굴이
여기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고해상도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어떤 빛의 제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로고도 저희가 홀로그램으로 퍼스텍이라고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지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만 결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본 거는 색깔이 하나였죠. 초록색이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고 웃는 학생들은 이제 좀 선생님한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요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고스톱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고요. 보면은 초록색, 빨간색을 같이 써서 예, 노란색이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파란색까지 넣으면은 우리 RGB 풀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응용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초등학교 때 해봤을지 모르겠네요. 초등학생 때 보면은 요술펜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펜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뚜껑에 있는 불빛으로 비춰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자외선에 반응하는 그런 잉크인데 눈으로는 안 보이고 자외선을 비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 여권이나 뭐 신분증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어떤 위조 방지 기술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원래 홀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홀로그램 장치는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글지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호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빛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빛의 반사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해서 홀로그램으로 보는 이미지와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로그램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똑같이 3.14라는 숫자들이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나오는데, 얘를 눈으로 보면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홀로그램 입장에서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위상은 똑같이 조절하지만 빛의 반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응용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이라는 어떤 우리 3.14 요게 보이고요. 홀로그램으로 보면은 이렇게 3.14 요게 공간상의 홀로그램 이미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여기 레이저로 반응하는 것과 그냥 우리 LED 같은 일반 뭐 형광등 이런 걸로 반응하는 빛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어할 수 있는 게 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안 기술, 뭐 암호 그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요새 많이 플렉서블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한 데도 만들어서 몸에도 이렇게 센서처럼 붙여놓고 혹은 뭐 안경에 붙여놓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보다 뒤에 요거를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다. 요거를 어떤 거를 저희가 했냐면은 안경에다가 이런 홀로그램 소자를 메타물질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플렉서블 하니까 여기 안경에 붙일 수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위험한 가스가 감지가 되면은 여기 있는 소자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우리의 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보통 뭐 이제 가스가나 불이 나면 우리가 소리가 보통 나죠.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소리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공사장이라든지 시끄러운 뭐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소리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나노 구조들이 또 유독가스가 감지되었을 때 그런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도록 메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빨지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터치로 또 저희가 이미지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은 홀로그램 이미지가 바뀌게. 요거는 이제 우리 휴대폰 같은데 우리 다 터치로 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향후에는 뭔가 만지면 이미지가 바뀌고, 혹은 이제 누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손을 건드리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서 뭐 경고 문구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나노 기술들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홀로그램을 나왔는데, 우리가 색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색깔을 많이 봤는데, 이게 우리 물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노 구조로 만든 우리 팔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금의 알갱이, 얘네들이 아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컵이랑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들어가 있는 파티클들이에요. 금 나노 파티클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 때 얘를 섞고 얘를 섞고 얘를 섞어서 이제 막 예쁜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이나 어떤 나노 재료가 이런 아주 작은 크기가 되면은 기존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색깔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나올 수 있는 색깔, RGB 컬러들이죠. 얘네들을 이용하면은 뭐 디스플레이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무언가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거는 우리 요새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QR코드 이런 거 찍잖아요. 근데 막 무슨 보안이 걱정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잘 안 적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나노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어떤 보안 성능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해킹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QR코드를 만들려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보통 검은색으로 색깔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나노 구조의 배열을 통해서 저런 초록색, 연두색, 진한 초록색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색깔을 빨간색부터 RGB 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바뀌는 건데 실제로 얘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우리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 학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일반 휴대폰에서 읽히고요. 이제 QR 코드가 조금 바뀌어요. 바뀌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포스텍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얘를 QR 코드로 스캔을 하면 이렇게 포스텍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기능을 입힌 사례지만 이게 우리 결제에도 쓰일 수도 있고 또 얘를 우리 뭐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지문 인식을 연결시켜서 결제할 수 있는데 안전한 결제 시스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아마 부모님들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은행 결제할 때 보안카드 넣고 이제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는데요. 요거는 그거를 우리가 해킹이 불가능한 광학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4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QR 코드인데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줍니다.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면은 홀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어디 뭐 벽면이나 공간상에 이제 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한, 해킹이 뭐 아주 어려운 그런 이 광학 기술로 만든 그런 QR 코드 그 안전 결제 기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는 우리 휴대폰에 우리 얼굴로 인식해서 로그인하고 뭐 홍채 인식 하잖아요. 그게 되는 이유가 그 휴대폰 요 맨 위쪽에 보면은 다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와요. 적외선 레이저가 무수히 많은 공간으로 이제 뿌려집니다. 몇천 개, 몇만 개의 점이 나와가지고 레이저가 나와서 이제 이 어딘가에 부딪히면 레이저는 돌아오고요. 부딪히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돌아온다면은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건데 그 물체를 인식해서 내 얼굴에 맵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저장해 놓은 그 맵이랑 일치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점을 쏴주고 점을 다시 받아서 레이저를 다시 받아서 이제 센싱을 하는 그런 기기들이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c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더 작고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나노 구조들을 이용해서 또 점을 이렇게 뿌리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휴대폰에 있는 것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작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건 심지어 이제 4파이라고 하는 게 3차원 전방향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휴대폰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방향밖에 안 되는데 뒷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향을 센싱할 수 있는 이 점광원 이 우리 센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오늘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만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현이 될 10년, 20년 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처음에 나왔던 우리 안경을 쓰면은 어디에 있는 맛집이 보이고 어디에 뭐가 보이고 버스는 몇 시에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게 이제 스마트 렌즈예요. 그냥 내 눈에 이미 그런 게 홍채 혹은 컨택트 렌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스마트 렌즈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은 굉장히 흉측하게 위에 달려 있는데, 그런 라이다 센서들, 나노 센서들이 뭐 전조등이나 아니면은 블랙박스 위치에 다 들어가면, 조그만 데 들어가면서 무인 자동차도 그냥 일반 자동차랑 똑같은 모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메타버스, 딱 수업 이제 학교 오지 않아도 그냥 안경만 쓰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지금 안경은 되게 불편해요. 막 오래 쓰고 있으면 어지럽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 일반 안경이나 어떤 아주 가벼운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업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 의료 시술하는데 그냥 홀로그램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돈에 들어가는 뭐 결제, 신용카드 이런 결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없도록, 우리 요새 뭐 막 그런 결제 때문에 우리 보이스피싱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이 광학을 바탕으로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마지막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투명 망토를 우리 전차에, 군대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어떤 뭐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서 이런 투명 망토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하려면은 나노 기술을 써야, 나노 공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오래 걸리고 만드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투명 망토 중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머리카락 크기 100 마이크론 정도를 숨기는 투명 망토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을 숨겨야 되니까, 머리카락은 이제 원래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숨기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려면은 더 커져야 돼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수백억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뭐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더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현재로서 이제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기계공학이나 어떤 생산공학이죠. 생산의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앞서 여기 보여드렸던 요 미래를 꿈꾸는 요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모든 분야에서 광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발전해야 되고, 컴퓨터 프로세싱, 신호 처리 이런 것도 발전해야 되고요. 또 어떤 품질 관리, 생산공학, 또 만드는 기술들, 제조공학,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슬라이드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 얘기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예, 메타물질의 대표적인 장점이 광 밴드 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상학적으로 다른 광 밴드가 점이 아닌 면에서 만나면 어떤 점에서 이렇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줬는데, 뭐, 예, 대표적인 장점이죠. 밴드 구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재료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뭐 그래핀이나 여러 재료들이 막 밴드 구조가 특이해서 새로운 막 특성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 위상학적으로 다른 광밴드가 이제 점이 아니라 면에서 만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활용도를 막 어떤 점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더 좋다라고 혹은 이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면에서 만나는 밴드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현상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막 그런 새로운 밴드 구조를 발견하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활용처나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 이 질문 자체를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런 밴드 구조를 확장하고 좀 다른 밴드 구조를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굉장히 사이언스 단계고요. 걔네들의 활용처는 현재는 이제 하여튼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뭐 자유도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그럼 답변을 드리면은 3D 홀로그램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습니다. 3D 홀로그램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홀로그램을 얘기를 하지만 2D에 가까운 홀로그램이고요.
뭐 3D이긴 한데 아주 2D에 가까운 홀로그램이고 3D 홀로그램은 상용화된 기술은 없고 상용화라고 하긴 그런데 뭐 저기 싱가포르나 어디 여행 가서 그런 홀로그램 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트릭을 쓴 거예요. 홀로그램을 영상을 쏘고 그 홀로그램이 3차원에 맺힐 수 있게 물 같은 걸 뿌려요.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이미지가 거기서 이제 반사가 돼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아직 상용화된 건 없고요. 일본에서 뭐 최근에 이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서 3D 홀로그램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플라즈마 자체가 우리가 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당장은 구현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이 3D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곡에 대야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